지난 25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으며 심장 수술 전문의로 활동해온 제가 한국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단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편지는 제 의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심혈관 내과 수석 의사 에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은 유럽 의학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굉장한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병원인 만큼 수술실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말 작은 실수만으로 환자의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손끝에서 수백 명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며 제 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 자부심이 의사로서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난 25년간의 시간을 통틀어 가장 큰 실패로 기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릭이라는 8살 소년 환자와의 일이었죠. 에릭은 심장 대동맥 축착증이라는 병으로 처음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동맥 축착증은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도 위태로울 수 있는 큰 병입니다. 에릭은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병원에 처음 왔을 때도 긴장한 기색 없이 저를 향해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하며 인사를 건넸죠. 그 밝은 에너지는 에릭이 가진 병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해맑았어요. 어린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슬프기도 할 텐데 에릭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항상 에릭의 곁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아버지 요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수술에 대해 걱정이 많아 밤마다 저에게 질문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 가족의 간절함을 직접 제 피부로 느꼈기에 꼭 에릭의 심장을 정상적으로 치료해주고 싶었고 당연히 성공적인 수술 결과로 보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사실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에릭의 첫 수술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아이의 혈관 상태가 생각보다 복잡한 상태로 악화되어 있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에릭은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려 고통스러운 중에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웃으면서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태어남에 저는 왠지 모를 숙연함에 지배당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수술을 준비하며 모든 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에릭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수술 실패라는 냉혹한 현실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가족들에게 실패 소식을 전하던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마리아는 담담한 얼굴로 "선생님,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에릭과 그의 가족에게 느낀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에릭을 완치시키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의사로서 처음 겪는 커다란 실패 앞에서 저는 무기력함에 빠졌고 제 자부심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무엇일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던 건지 하는 질문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에릭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에릭의 경과가 궁금하면서도 수술이 실패한 후에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묻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의사로서 한계에 부딪힌 경험은 제게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는 에릭과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을 애써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다시 에릭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떤 오후,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요. 그 편지는 에릭의 어머니, 마리아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 때부터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가 또 다른 절망의 표현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첫 문장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잘 계시죠? 에릭이 완치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 짧은 한 문장은 제게 참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끝까지 노력하셨기에 우리 가족은 다른 방법을 찾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에서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지금 에릭은 친구들과 뛰어놀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마리아는 에릭이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편지에 동봉해 주었습니다. 에릭은 제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쁜 마음도 잠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다니. 그날 밤 저는 병원 사무실에서 홀로 에릭의 사진과 편지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릭의 밝은 미소는 제게 기쁨을 줬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도 함께 느끼게 했던 것이죠. 당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집도했는데 뭘 실수한 거지? 한국 병원은 대체 어떻게 한 걸까? 이렇듯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마음 한구석에 한국에 대한 막연한 의문과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스웨덴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로 여겨졌고 의료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과 미국이 세계 의료를 선도한다고 믿고 있었으니 저의 자신감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다 주었죠. 그날 밤 저는 서울 아산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에릭이 받았던 것과 유사한 심장수술 사례와 함께 그들이 사용하는 최신 AI 내비게이션 기술, 3D 프린팅 수술 시뮬레이션, 그리고 첨단 로봇 수술 장비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운 좋게 찾아서 읽게 된 한 논문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장 대동맥 축착증의 성공적 치료를 위한 AI 기반 수술 사례 연구라는 한국 의료진이 발표한 이 논문은 에릭과 같은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논문 속에는 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혈관 구조를 3D로 재구성하고 AI가 최적의 절개 부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는 기술. 저는 논문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스웨덴 의료계 동료들 중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논문을 읽고 한국 병원에 대해 알아보며 제 안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병원이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넘어 내가 몰랐던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릭을 완치시키지 못했던 이유를,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주변 동료들은 의아해하며 왜 스웨덴 최고의 의사가 굳이 아시아까지 가야 하냐며 묻곤 했지만 제 안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내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의사로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저는 한국 의료기술의 수준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연결은 끊김없이 매끄러웠으며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안내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한 날 병원 관계자는 저를 스마트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의 벽면 디스플레이에는 여러 수술실에서 진행 중인 실시간 수술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AI 시스템은 각 수술의 진행 상황과 예상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탄했던 것은 수술 중 사용되는 미세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비슷한 자료를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로봇을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수술실 한가운데 설치된 로봇팔은 0.1 단위의 정밀도로 움직이며 사람의 손떨림을 완벽히 제거해 심장과 같은 민감한 부위에서도 최적의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좁은 시야각에서도 로봇은 완벽한 시술을 수행했으며 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료진은 저를 위한 간단한 시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로봇팔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혈관과 신경을 식별해 화면에 표시했으며 환자의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다음 단계를 제안하는 AI 내비게이션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제가 유럽에서 경험했던 어떤 시스템보다도 정교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글로벌 협력 의료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진행 중인 한 심장 수술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의료진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다른 나라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동시에 자신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술 방식을 빠르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수술 중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AI가 즉각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제안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도입하고 싶은 기술 그 자체라며 감탄했고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병원의 수술 시간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평균 4시간 이상 걸리던 심장 수술이 여기에서는 단 1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단순히 시간의 단축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의 정밀도와 퀄리티는 유럽과 비교해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한 의료진이 제게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 수술 성공률은 96.8%로 유럽 평균보다 약 15% 높았습니다. 출혈량은 유럽 평균의 13 수준이었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1% 이하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기존의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소 마취로 진행된 환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그 환자는 수술 3일 만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최소 3주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저를 감명 깊게 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의료혁신회의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AI 전문가, 로봇 공학자,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모여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배우고 개선하지 않으면 환자를 위해 충분히 헌신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진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의사로서의 초심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환자 중심 서비스에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행되는 환자 만족도 조사는 의료 서비스 개선에 즉각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은 제가 알고 있던 의료의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술실에서 나와 병원의 창문 너머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의료 혁신의 새로운 중심이다.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첫 주는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깊이 감명시킨 것은 매주 열리는 의료혁신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마치 과학연구소나 첨단 기술기업의 전략회의에 참석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의사뿐만 아니라 AI 전문가, 로봇 공학자, 데이터 분석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하고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치료 방법을 논의하며 실제 현장에서 겪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한 사례는 저를 특히 놀라게 했어요. 한 데이터 분석가는 수술 후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발견한 새로운 통찰력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환자 그룹에서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했더니 수술 중 사용된 약물 조합의 미세한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I는 가장 안전한 약물 조합을 제안했고 그 결과 합병증 발생률을 3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AI 전문가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시스템이 단순히 최첨단 기술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환자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는 정말 자주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즉시 의료진과 병원 시스템에 반영되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남긴 모든 피드백을 소중히 생각해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들이 편안할 때 제 마음이 편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회의 중 한 AI 전문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의료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사로서 기술적 완벽함에만 초점을 맞추며 환자의 삶에 얼마나 깊이 공감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와 병동 방문은 제가 알고 있던 의료의 모든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 보고 배운 의료 혁신의 모든 것을 도입하기 위해 병원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자료와 회의에서 나눈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하나씩 현실로 옮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은 새로운 시스템의 비용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I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아십니까? 스웨덴 환자들이 그런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 질문들에 차분히 대답하며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한 변화는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봤던 시스템을 본떠 병실마다 AI가 설치된 모니터링 기기를 배치했습니다. 초기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모두 기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한 70대 환자가 심부전 증세로 입원해 있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AI는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의료진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를 본 담당 의사는 즉시 환자를 확인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 약물 치료를 통해 증세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버지를 잃을 뻔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기술이 단순히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매일 환자들에게 간단한 설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즉시 의료진과 공유했습니다. 한 번은 한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아이는 병원 음식에 적응을 못해서 식사를 거르고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피드백은 즉각 간호팀에 전달되었고 다음 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 아이는 더 이상 식사를 거부하지 않았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경험은 병원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동료들은 환자가 병원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라며 시스템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병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25% 이상 증가했고 합병증 발생률은 20% 감소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스웨덴 의료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에서도 우리의 변화에 주목하며 병원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스웨덴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찾은 한 어린 환자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8살 된 윌리엄으로 심장 대동맥 축착증을 진단받고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윌리엄은 병원 복도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고 그 모습은 마치 에릭이 제게 처음 왔던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윌리엄의 부모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저는 제 의료 인생이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글로벌 협력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가르침을 나눠준 한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